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하경 부의장님, 네, 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네. 저는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관하여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 굉장히 최단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윤석열의 내란 정권은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권이 어떻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는지, 그리고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국민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 지수가 급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1948년 재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이 조항을 법률에 의하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악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출판법을 앞세워서 비판 언론을 정간, 폐간시키고 기자들을 구속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은 문화공보부를 통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산하 공보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1973년에는 문화공보부를 신설하여 방송정책과 방송사 감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문화공보부는 정권 비판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고 방송 편성까지 간섭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 민간 방송사들이 강제 통폐합해 KBS에 흡수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상 정권의 홍보방송이 되었고 관제방송, 땡전뉴스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 군부 독재, 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은 탄압하고 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4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이진숙의 쌍둥이 남매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규는 집에서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계엄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바꿔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으로 군부 독재의 망령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탄핵됐고 투옥되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좌초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을 잡아 넣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란 척결을 위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의를 위해 최소 4명의 위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는 2013년도에 마련된 체제로 급변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방송, 방송진흥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디어 통합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향후 제2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탄생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만하게도 이 법을 본인 축출법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의 이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임제적 방통위가 얼마나 많은 언론 자유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내용만 읽어도 수백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언론의 자유를 운운합니까? 과연 정상적인 정부가 할 짓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려고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별 언론 주요 이슈들을 사건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그리고 국민 누구나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2인 체제를 용인한 방통위가 해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에 딱 30분이었습니다. 8월 21일에 MB 대변인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됩니다. 8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 재수사 명령 이렇게 명령이 들어갔고 8월 25일 경찰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을 빙의로 악의적인 방송을 한다면서 더 탐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8월 29일 서울시에서는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88억 원을 감액한 232억 원을 편성합니다. 9월 3일에 윤 대통령은 방송의 날 행사에 불참하며 축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감사원은 KBS 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9월 22일 역사적인 날이죠.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의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9월 28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서 더 탐사 취재진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국민의힘에서 MBC 사장 등 보도 관계자 4명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10월 4일은 문체부에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 차를 전시했다는 이유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내립니다. 10월 11일 한전 KDN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21.43%를 매각 추진을 공식화합니다.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MBC에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10월 9일 대통령실에서는 편파 방송 시정 조치 없다 이러면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합니다. 11월 11일 국세청에서는 MBC 세무조사 520억 원 추징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지원금 없애는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11월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을 언급합니다. 11월 18일에 윤 대통령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11월 18일에는 지금 군사정권이에요 라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MBC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11월 1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기자실 기자회견 민주당 요청에 출입구 봉쇄를 하면서 검찰 기자단이 반발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11월 18일에는 시민 5만 명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일본 산케이 편집인이 한일 언론 포럼에서 한일 관계 기묘한 안정감이라면서 현 정부를 호평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면서 더 탐사를 또 형사 고소합니다. 12월 2일은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을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윤 대통령은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 철회하라는 두 번째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12월 7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 침입 혐의로 더 탐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KBS, MBC 이 사진을 가리켜 하나도 못 먹고 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12월 19일 외교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MBC에 정정보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12월 22일 국민의힘은 시사 프로 패널 여야 균형을 맞추라면서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내립니다. 12월 29일 법원에서는 더 탐사 기자 PD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주요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도 일지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2023년도에는 1월 2일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신해서 조선일보와 그 유명한 신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1월 5일 검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를 고소합니다. 1월 12일 대통령실에서 통 크게 결정했다면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락합니다. 1월 19일에는 검언 유착 의혹을 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항소심에 무죄 판결이 났고 2월 3일 대통령실에서는 천공 관저 이전 개입 그리고 그 뉴스를 내보낸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를 형사 고발합니다. 2월 5일에는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의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검찰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국장을 구속 기소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 법원에서는 더 탐사 기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하고 3월 8일 검찰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현직 교수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을 통해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여론 수렴을 시작합니다. 3월 13일에서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 박성재 전 MBC 사장 등 노동조합법 위반형으로 기소를 하고요.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를
사회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3번 연장 끝에 청구 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1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 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제어과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30일에 윤 대통령은 임기 2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6월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KBS 민주당 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ETV에서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7월 5일에는 방통위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퇴장 속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의결합니다. 황정아 의원님, 네.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네. 무제한 토론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해온 그 사건들의 일지를 쭉 한번 읊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5분의 1도 아직 안 왔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천병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임제를 산파할 수 있는 현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을 누가 또 하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버넌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이렇게나 많은 목소리들이 공청회와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위증으로 거짓말로 지금까지 진숙산성을 쌓아왔지만 결국 경찰에서 그리고 유성경찰서에서 배임 형의가 인정돼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반대 이유가 만약 이진숙 지키기뿐이라면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진숙을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까지 막아가며 왜 지키려 주려 하는 겁니까? 이진숙은 자신 인사의 운동의 일환으로 고영주, 김문환, 차규환, 박천일, 김강동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급 음식점에서 자신의 법인카드로 고가의 음식을 제공하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MBC는 2002년 1월 1일부터 법인카드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내규에 따르면 법인카드 발급 대상은 임직원 및 부서이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 경비 지출에 한한다.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은 당시 휴일에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빵집, 카페, 식당 등에서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서울 시내 내지 수도권에서 백화점, 마트 등에서 식료품, 음식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MBC와 대전문화방송이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거의 매주 휴일 피고발인의 주거지 인근 빵집, 식당이나 서울 시내 수도권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업무 관련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사용 내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퇴직 전에는 한 달가량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제주도에 놀러 가면서 법인카드를 긁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때문에 이제 검찰의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파렴치범을 옹호하기 위해 전혀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가로막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제든 독임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통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듯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의를 위해 최소 4명의 의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지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는 2013년도에 마련된 체제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 방송, 방송진흥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 통합기구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해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여는 미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정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